구독, 좋아요. 예, 이주호 경제평론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 대미 관세 협상 마감 시한 8월 1일인데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EU는 30% 지금 예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EU가 15% 그러니까 일본과 똑같은 15% 관세율로 타결될 거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굉장히 좀 깝깝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이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한 나라들 두고 보겠다 이렇게 아주 얘기하면서 한국이 사실 유일한 나라거든요. 한국을 콕 집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 돈 내면 관세 낮춰줄 수 있어. 일본한테 성공했던 그 방식을 지금 다른 나라들에게 모두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은 이 대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만한 그런 관세 협상 카드를 좀 내놓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카드가 저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사실 현실적으로. 예. 왜냐면 사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네. 우리나라 조선협력이랑 이런 것들이 먼저 이게 나왔었어요. 처음에. 예. 근데 사실은 일본은 US 스틸 합병 이런 것들 통해서 인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런 물밑작업을 하고 있었고 예. 결국에는 지금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 합작 투자를 누가 먼저 소식이 냈냐? 일본이라는 겁니다. 일본이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일본이 이미 합작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협상용 카드가 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아하.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남아 있는 거는 결국엔 뭐 방위비에 대한 부분들 예. 아니면은 MRO 사업 이런 쪽이 될 수 있겠고요. 예. 그거 말고 이제 또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어제 인텔이 또 2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텔이 독일이라던가 이런 해외 파운드리 공장을 거의 철수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나온다고 한다면 이제 인텔 파운드리를 삼성 파운드리가 투자를 한다. 뭐 이런 느낌도 나올 수가 있겠고요. 예. 이제 우리가 이거는 예상 시나리오입니다.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런 가능성. 그러면은 사실 몇 가지 카드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처럼 우리나라가 또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지금 여력이 있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 국고가 돈이 없어서 예. 추경을 해갖고 민생지원금 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민생지원금 줘놓고 이제 주식 거래세 올린다 그러고 뭐 이런 말을 세금을 걷어가지고 충당하려고 하는 시국에 과연 일본처럼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되냐? 근데 일본도 저 5,500억 원 달러면은 네. 750조 원 정도 되는 건데 어마무시한 거죠. 어떻게 저렇게 많은 돈을 갖다가 투자하겠다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해져요. 뭐 들리는 얘기는 엔캐리 트레이드를 뭐 안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일단 엔캐리 트레이드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일본은 기준금리가 제로금리입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일본은 자체적으로 내수 경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금리 통화 정책이 미국과 완전 달라요.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를 안 올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엔캐리 트레이드가 뭐냐면 자, 미국의 기준금리가 높고 예. 일본은 기준금리가 낮죠. 지금 아주 높죠. 일본. 네, 그러면 일본 돈을 빌려서 그걸 가지고 미국에 투자하는 게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고요. 예. 지난번에 일본이 기준금리를 살짝 올렸는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나오면서 나스닥이 급락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그만큼 일본 자금이 미국에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전 세계 미국 국채 보유국을 따져보면은 일본이 1위입니다. 그만큼 일본 정부에서는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 정도 금액의 투자가 가능한 거고 그러면 정부에서도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US 스틸 인수하는 일본 제철 기업들도 투자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런 합의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도 그래도 뭐 나름 카드가 있는지 지금 산자부 장관이 미국에 넘어가가지고 그 러트닝 미 상무장관하고 회담을 했는데 거기서 조선, 반도체, 배터리 카드 요걸 내놓으면서 협상을 했다 뭐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좀 협상이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세 가지를 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조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MRO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보다 가장 잘하는 게 엔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엔진이 호실적 나오면서 신고가 갔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하나엔진이 지금 뭐 우리나라 엔진 조선 엔진 기업들 많이 있지만 지금 중국에서도 우리나라 걸 수입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기술력이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MRO 사업과 관련돼서 뭐 협력을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가 가장 좀 우위에 있다라고 해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예. 엔진에 대한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협상의 물꼬가 틀 거면 조선 쪽으로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요구할 수 있는 거는 미국에다 조선소 지어라.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협력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투자를 할 거고 이런 얘기들을 또 구체로 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선에 대한 가능성이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까 살짝 언급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지금 미국에서 아쉬운 거는 TSMC 점유율이 너무 높다예요. 아하. 네. 왜냐하면 미국에 팹리스 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애플, 뭐 엔비디아, 브로드컴, 퀄컴, 뭐 엄청난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팹리스라고 하는 거는 이게 공장이 없는 기업들, 예, 공장이 그렇습니다. 없는 IT 기업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예. 반도체 예. 설계를 하는 기업을 말하는 네네. 거고요. 생산 공장은 없지만 설계를 하는 기업을 팹리스 기업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그들이 누구한테 맡깁니까? TSMC에 맡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인텔을 살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랑 협상할 수 있는 카드는 삼성 파운드리랑 인텔의 협력 아니면은 삼성에서 파운드리 쪽 투자 이런 것들을 요구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예. 이것도 쉽진 않을 거예요. 이미 지금 TSMC에서 이미 투자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만이 먼저 예, 쳤군요. 이미 지금 TSMC는 먼저 처음에 갔었어요. 네네. 그때 만나가지고 투자하겠다고 했었고 그 내용에 뭐가 있었냐면 인텔에다가 기술자도 보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TSMC는 적극적으로 했었고 그럼 과연 반도체 관련해서 타협을 이재용 회장이랑 잘 할 수 있겠냐의 부분도 약간 글쎄요고. 그 다음에 저 배터리 카드는 사실 좀 애매한 게 트럼프 대통령은 약간 전기차 좀 싫어합니다. 요즘 이제 머스크하고 완전히 틀어지면서 예. 전기차 굉장히 밀어내는 그런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IRA도 폐지시키면서 그러니까요. 보조금 줄인다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러면 배터리를 무슨 카드로 활용할 거냐면은 요거를 좀 생각해 보면요.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이랑 삼성 SDI가 EV 쪽, 그러니까 전기차 쪽 말고 ESS 쪽에 확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ESS도 원전에서는 ESS는 필요가 없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보다는 원전을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건 맞지만 원전을 짓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예, 그때까지 그러면은 미국에 지금 데이터 센터랑 전력이 많이 필요한데 그렇죠.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우리가 ESS에 대한 기술력, 그리고 우리나라 전력기기 기술도 좋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협상을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문제인 게 뭐냐면요. 일본에 히타치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예, 거기가 이제 스위스의 ABB라는 기업을 인수했거든요. AAB라는 그런 전력기기 기업을. 거기도 글로벌 점유율 3위 안에 드는 게 히타치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이 그만큼 잘한다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 과연 저게 협상이 될 카드가 맞냐? 이걸 생각해 보면 지금 제 머릿속에 드는 거는 사실 조선 말고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에 어떠한 걸 제시를 하면서 협상할 수 있는 카드가 과연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살짝 드는 상황입니다. 또 들리는 얘기는 일본은 이 조선마저도 한국한테 내주지 않으려고 지금 뭐 일본이 아예 미국에다 제철소까지 져가지고 일본이 미국의 조선소 자체를 아예 운영하려고 그렇죠. 그렇게까지 좀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참 여러 가지로 지금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1일까지 무조건 대한민국은 관세 협상 타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8월 1일까지 타결이 안 되면은 25% 관세 그대로 맞게 되는 건데 네. 이러면 우리 어마어마하게 타격 입지 않을까요?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저는 상상은 안 되는데 네. 좀 알 수 있게끔 좀 느낌 오게끔 일단 우리가 주십시오. 딱 보이는 것만 딱 보자고요. 네네. 현대차랑 기아 실적을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어. 무슨 말이냐면 현대차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매출은 늘었는데 YOY 기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예. 영업이익이 급감했습니다. 저기 화면에 보이시겠지만 15.8%가 급감했죠. 예. 근데 매출은 늘었습니다. 그러면 저 영업이익 마진율이 왜 줄었을까요? 현대차가 뭐 어디다 돈을 썼을까요? 관세 때문인 거죠. 왜냐면 관세가 벌써 적용이 됐어요? 네, 품목관세라서 아하. 자동차는 4월 1일부터 적용이 된 겁니다, 이미. 그래서 지금 2분기 실적에 고스란히 반영이 된 거고요. 예. 그다음에 오늘 기아 실적도 나왔는데 기아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3%인가 24%입니다.
그러니까 더 심해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자동차 기업이 미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물량이 많은데 수출량이 네네. 저게 그러면 영업이익이 줄었다라는 거는 관세 때문인 게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어허. 그러면 지금 품목 관세를 바로 적용받은 자동차는 저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럼 나중에 상호 관세가 부과됐을 때 다른 기업들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3분기 실적. 안 봐도 좀 심각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보면요. 일본이랑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일본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 여행 가보신 분 알 거예요. 심지어 뭐 괌 정도만 가보더라도 거기에 차가 다 도요타 닛산입니다. 예. 예.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기존의 관세가 일본은 2.5%였어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FTA 때문에 0%였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일본이 결국에는 절반 깎아서 12.2% 플러스 2.5% 해서 15%가 나온 거예요. 예. 근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25% 그대로 가면은 지금 우리나라 일본 차값이 올라가는 거고. 그렇죠. 근데 현대차 정의선 회장은 차 가격 안 올리겠다고 하고 그럼 현대차 기업에 부담이 되겠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마진율, 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확 또 떨어지겠네요. 그렇죠. 거기 그리고 이제 현대 기아차가 미국에서 더 성공하려면 일본 점유율을 가져와야 돼요. 근데 일본이 이미 점유율이 높은데 네네. 사실 그 점유율을 뺏어오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이 가장 중요한데 관세가 저렇게 되면은 가격 경쟁을 펼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아니 그런 상황인데 지금 구윤철 경제부총리 어제 미국 가려다가 아니 막 비행기 타려고 하는데 오지 마 그런 얘기를 메일로 통보받고 위성락 안보실장은 미국에 가가지고 그 루비오 국무장관 좀 만나려고 그랬더니만 안 만나겠습니다. 만나기 싫습니다. 오지 마세요. 지금 완전히 그냥 패싱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8월 1일까지 어떻게 타결되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지금 뉴스들 보면은 저게 되게 희망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요.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현대차랑 오히려 주가 올랐었거든요. 일본 증시 오르니까 막 도요타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갔는데 이걸 너무 긍정적으로만 보시는데 저는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일방적으로 미국이 안 만나겠다. 니네 확실한 걸 가져와라 이걸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왜 이거를 긍정적으로만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좀 걱정되는 게 말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그 일본은 지금 5,500억 달러를 갖다가 투자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좀 풀어주실래요? 예. 요 다음 장 좀 넘겨주십시오. 5,500억 달러를 갖다가 이제 그 일본의 기업들이 이제 주로 미국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될 텐데 투자라고 하는 게 항상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손실이 나면 그걸 일본 정부에서 보존해 주는 걸로 그만큼 보상해 주는 방식으로 해서 투자액을 5,500억 달러까지 무려 750조 원까지 이렇게 확 늘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도 좀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 기업들한테 투자 좀 해주세요. 투자해서 만약 손해나면 정부가 보상을 좀 해주겠습니다. 뭐 세금을 감면해 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상을 좀 해주겠습니다. 이런 방식 좀 쓰면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나라는 저게 아니라 반대로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요? 정부에서 기업들한테 도와주세요 할 것 같은 지금 그런 뉘앙스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어제 나온 뉴스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 인사들을 하나씩 비공개로 만났다고 합니다. 1대1 만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저는 일본이랑 반대로라고 생각해요. 일본은 기업이 투자를 해서 손실이 나면은 정부에서 도와주겠다는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야 우리 지금 정부 재정 상태가 안 좋으니까 니네가 먼저 투자를 좀 해줘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정부에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야 우리가 다 같이 살아야 되니까 우리 기업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미국에 좀 가자 이런 느낌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참 저희 패널마이크가 오늘 또 보도한 내용인데 이재용 회장이나 그 그룹 총수들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가는 것도 원래는 우리가 ESTA 비자가 있어가지고 좀 무비자 혜택으로 이정 재계 총수 정도 쓰면 그냥 쉽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혜택도 지금 날아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문재인이 2018년에 북한에 끌고 가는 바람에 이게 북한 끌고 갈 때 그 모습인데 뭐 앞에 최문수 강원지사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때 끌려가는 바람에 일종의 블랙리스트죠. ESTA 그 혜택을 못 받는 거기에 명단에 들어가가지고
비자 신청 꼬박꼬박 다 해야 되고요. 그 비자 신청 받아가지고 물론 뭐 이재용 회장이 직접 하진 않겠죠. 근데 어쨌든 받아서 그렇게 해서 지금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